팥죽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설사도 심하고요. 67세 이정혜 씨는 몇 달 전부터 속쓰림과 장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 해서 하루는 팥죽, 하루는 찐팥밥, 또 하루는 팥물까지 챙겨 마셨죠. 하지만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자주 아파 병원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내시경도 해봤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들었죠. 몸에 좋다던 팥이 왜 나한텐 독이 되는 걸까요? 그녀는 결국 모든 건강식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팥이 아니라 팥과 함께 먹은 음식 조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 조합. 좋은 음식도 함께 먹는 방식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팥과 상극인 음식 5가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팥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음식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팥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첫째, 우유 또는 치즈 등 유제품. 팥은 차가운 성질입니다. 여기에 유제품까지 곁들이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팥 라떼, 팥 우유 디저트는 맛은 좋지만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정혜 씨 역시 아침마다 팥 우유를 데워 마셨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둘째, 오이, 수박 등 수분 많은 찬성질의 채소과일. 팥이 몸속 습기를 몰아내는 데 좋다고 해서 오이 무침과 수박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2가지 모두 찬성질이라 비위가 약한 사람은 설사, 복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런 조합은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당근 또는 도라지 등 혈과 관련된 약용채소. 팥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도라지나 당근과 동시에 먹으면 몸 안에 순환 자극이 과해져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넷째, 고단백 육류. 팥은 이뇨작용이 강하고 단백질 배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팥의 해독작용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피로가 심하거나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부담입니다. 다섯째, 인삼, 홍삼 등 열을 올리는 약재. 팥은 몸에 열을 식히는 쿨링 식품입니다. 그런데 열을 끌어올리는 인삼과 같이 먹으면 체내 에너지 흐름이 충돌해 복부 불편, 두통, 안면 홍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조합을 기혈상충이라 부릅니다. 팥과 최고의 궁합.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들. 첫째, 현미나 찹쌀과의 조합. 팥밥을 지을 때는 백미보다 현미 또는 찹쌀을 추천합니다. 찹쌀은 위장을 보호하고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팥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과 현미의 비타민 B군이 만나 피로해소, 항산화 효과도 증가합니다. 둘째, 마늘, 생강과 함께 조리. 팥이 차가운 성질이라면 마늘과 생강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가면 체온을 적절히 조절하고 장 트러블을 줄이며 복부 팽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추, 감초 등 한방 성분과 함께 사용. 대추는 기를 보하고 감초는 중화를 돕습니다. 팥죽을 끓일 때 이 2가지를 조금만 넣어주면 팥의 약성이 더욱 부드럽게 몸에 흡수됩니다. 넷째, 단호박, 고구마 같은 따뜻한 채소. 팥의 찬 성질을 보완하고 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팥 단호박찜, 팥 고구마 죽은 대표적인 궁합식입니다. 당 지수도 낮아 당뇨가 있는 분에게도 추천됩니다. 다섯째, 들깨, 검은깨와의 조합. 들깨나 검은깨는 지방대사와 콩팥 보호에 탁월합니다. 팥과 함께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되지 않게 조절하고 노폐물 배출 후 체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팥이 정말 붓기를 빼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신장 건강, 당뇨, 심혈관 질환에 어떤 의학적 작용을 하는지,
SCI급 논문과 병원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생활 속에서 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팥은 붓기를 빼는 음식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진실부터 바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팥은 붓기를 빼준다. 팥차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단순히 붓기 제거만을 기대하고 팥을 섭취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팥이 붓기를 빼주는 이유는 단 하나, 강력한 이뇨 작용 때문입니다. 팥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일시적으로 부종이 감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시적 효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인 심장, 신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붓기 시작합니다. 2021년 프런티즈 인 파머칼러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팥이 실험쥐의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작용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이뇨를 조절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즉, 팥은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이로운 이뇨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이미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가 과하면 전해질 불균형, 탈수, 어지러움, 소변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 이뇨제 복용자, 저혈압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팥이 당뇨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팥이 당뇨에 좋다는 말 역시 조건이 따릅니다. 2020년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칼러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팥 추출물이 혈당 상승 억제 및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팥 자체가 아닌 껍질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성분의 작용이었습니다. 즉, 팥의 혈당 조절 효과는 껍질째 먹을 때 극대화됩니다. 또한 팥에 포함된 레지스탕트 전분은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팥은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단, 팥과 함께 흰쌀밥, 설탕이 든 단팥 요리 등을 섭취하면 이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팥이 당뇨에 좋다는 말은 당류 없이 삶거나 찌거나 죽으로 만들 때만 성립되는 조건부 표현입니다. 심장, 혈관, 콜레스테롤, 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팥의 사포닌은 지방 대사를 돕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팥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계열 색소는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 데이터에 따르면 팥은 100g당 식이섬유가 약 7g 이상 포함돼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고지혈증이나 경계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 짠 음식 대신 팥죽, 팥밥 등으로 바꾸는 식단 개선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팥은 삶는 과정에서 염분 없이 조리해야 그 효능이 유지됩니다. 팥이 차가워서 몸에 해롭다는 말 진짜일까요? 팥은 찬 성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방에서 팥은 한성식품으로 분류되며 몸에 열을 내려주고 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팥은 몸이 찬 사람에게 안 좋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사람에게 먹이느냐입니다. 팥 자체는 차가운 기운이 있지만 마늘, 생강, 대추, 들기름, 찹쌀 등 따뜻한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 성질은 중화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팥은 열이 나는 자에게 이롭다고 하면서도 비위가 약한 자는 반드시 데우고 익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팥죽, 팥밥, 팥차 등으로 익히고 데워 먹으면 몸이 찬 사람도 충분히 건강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팥이 독이 되는 사람들. 이럴 땐 피하세요. 첫째, 신장 질환자 또는 이뇨제 복용자. 팥은
칼륨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과량 섭취하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몸이 더 붓거나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빈혈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 팥은 철분 함량이 낮고 소화기 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이 많이 먹으면 어지럼증이나 기력이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임산부 또는 산후 초기 여성. 한방에서는 팥이 자궁 수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설사 체질,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팥이 몸에 습과 열을 내리고 장 활동을 촉진하긴 하지만 과민한 장을 가진 분에게는 오히려 복통,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찹쌀이나 생강, 감초 등을 함께 넣어 중화해야 합니다. 팥의 하루 적정 섭취량과 준비 방법. 팥은 하루 건팥 기준 30g 내외, 삶은 팥 기준 약 100g 이내로 권장됩니다. 너무 자주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 3회, 부종이 심할 때 한시적으로 집중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충분히 불린 후 삶고 삶은 물을 한번 버린 뒤 다시 끓여야 사포닌의 쓴맛과 거친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말고 단맛을 내고 싶다면 대추나 호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팥 활용 꿀팁 5가지. 첫째, 아침 해동용 팥차. 삶은 팥을 말려서 살짝 볶은 뒤 온수에 우려 마시면 붓기 제거와 신장 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둘째, 노폐물 배출용 팥밥. 현미, 찹쌀과 함께 찐 팥밥을 만들어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팥고구마죽. 변비나 위장 트러블에 좋은 식사대용 식품. 팥의 해독력과 고구마의 식이섬유, 포만감이 함께 작용합니다. 넷째, 저녁 디톡스 간식. 삶은 팥과 견과류. 저염 간식으로 삶은 팥에 호두, 아몬드를 곁들이면 혈관 건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다이어트 중 간식 대용 팥 스프레드. 삶은 팥을 곱게 으깨고 대추 농축액이나 무화과를 섞어 빵 대신 수저로 떠먹는 팥 스프레드를 만들면 혈당 지수를 낮춘 단백질 간식이 완성됩니다. 팥, 알고 먹으면 최고의 식약동원 식품. 팥은 무조건 좋은 식품이 아닙니다. 상황과 체질, 섭취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팥과 상극인 음식, 우유, 수박, 인삼 등은 반드시 피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 현미, 대추, 고구마 등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큽니다. 부종, 당뇨, 혈압,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질환, 저혈압, 임신 초기 등에는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팥은 껍질째 삶아 조리하고 설탕 없이 익히며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먹어야 안전합니다. 팥은 단순히 붉은 콩이 아닙니다. 신장과 혈관을 도우며 당을 조절하고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자연이 준 아주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조합과 방식으로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나 수박, 인삼처럼 상극인 음식은 피하고 찹쌀, 대추, 고구마 같은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해 드신다면 팥은 여러분의 건강에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하루 한 숟가락의 건강 습관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지키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알고 실천해 보세요.